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여러 자료들, 기업 분석 보고서라든지 재무 데이터, 또 최신 뉴스 같은 걸 종합해서요. 금호석유화학이라는 기업에 대해 좀 깊이 파헤쳐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금호석유화학 이름은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 정확히 어떤 사업을 하는지 또 현재 상황은 어떤지 특히 투자 관점에서 기회나 위험 요인은 뭔지 궁금한 점 많으실 거예요. 저희가 그 핵심 정보만 쏙쏙 뽑아서 다각도로 이해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요즘 석유화학 업계 전반적으로 어렵다는 얘기 참 많잖아요. 그런데 금호석유화학은 특정 분야에서는 꽤나 굳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점이 다른 걸까요? 지금부터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자, 그럼 먼저 금호석유화학,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기본 정보부터 좀 짚어볼까요? 1970년에 설립됐으니까 벌써 50년이 훌쩍 넘었네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석유화학 기업 중 하나죠. 네, 맞습니다. 역사가 아주 깊은 회사죠. 그리고 사업 영역도 생각보다 훨씬 다양한데요. 크게 보면 한 5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이제 합성고무인데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자동차 타이어나 선암용 부품에 들어가는 SBR, BR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만드는데 이 분야 생산 능력으로는 세계 최대 수준이에요. 세계 최대 수준이요? 와, 네, 특히 그 의료용 장갑 만들 때 쓰는 NB 라텍스라고 있거든요. 이건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압도적이죠. NB 라텍스 세계 1위. 이야, 이건 정말 대단한데요. 그렇죠. 이게 아주 강력한 경쟁력인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합성수지인데요. 이건 플라스틱 소재라고 보시면 돼요. 가전제품이나 자동차 내외장재, 건축자재 같은 데 쓰이는 ABS, PS, EPS 이런 것들을 생산하고요. 세 번째는 정밀화학 분야입니다. 이건 이제 고무나 플라스틱 제품 성능을 좀 더 좋게 만들어주는 첨가제, 노화방지제 같은 걸 만드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탄소 나노튜브, CNT라고 하죠. 이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요즘 핫한 전기차 배터리 성능 높이는 데 쓰이는 첨단 소재예요. 금호석유화학이 이걸 미래 성장 동력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창호 같은 건축자재도 만들고요. 또 열병합 발전소를 운영해서 스팀이장 전기도 생산해서 판매하는 에너지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양하죠. 와, 진짜 사업 영역이 넓네요. 저는 그냥 합성고무 쪽만 강한 줄 알았는데 플라스틱부터 첨단 소재인 CNT, 건자재, 에너지까지 특히 엔비라텍스 1위는 확실한 강점이네요. 그런데 최근 실적을 보면요.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요. 보내주신 자료 보니까 가장 최근 연도 기준으로 매출액은 전년보다 13% 넘게 늘어서 7조 1,550억 원을 기록했는데 오히려 영업이익이랑 순이익은 20% 이상 확 줄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게 좀 특이한 점이죠. 매출 규모는 커졌는데 수익성은 나빠진 그런 모습인데요. 이거는 아무래도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든지 아니면 글로벌 경기 둔화 같은 외부 요인 영향이 좀 컸던 걸로 분석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상황에서도 회사 재무 건전성 자체는 매우 우수하다는 점이에요. 2025년 10월 현재 기준으로 시가총액은 대략 한 2조 8,700억 원 수준이고요. 재무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들을 좀 보면 부채 비율이 35%대밖에 안 돼요. 굉장히 낮죠. 보통 100% 아래면 안정적이라고 보는데 이건 엄청 낮은 수준입니다. 35%요? 와, 빚이 거의 없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리고 단기적인 지급 능력을 보여주는 유동 비율도 7배가 넘으니까 이것도 아주 넉넉하고요.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성 자산만 해도 7천억 원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1,800억 원 이상으로 안정적이고요. 아, 그러니까 정리하면 최근에 이익이 좀 줄긴 했지만 회사가 가진 기초 체력, 그러니까 재무 상태는 빚도 적고 현금도 많아서 아주 튼튼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자, 그럼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주가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오늘 2025년 10월 24일 기준으로 주가는 어땠나요? 네, 오늘 금호석유학 주가는 11만 8,400원에 시작했는데요. 장중에 11만 5,400원까지 좀 내려갔다가 결국에는 전날보다 0.17% 아주 소폭 상승한 11만 6,6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거래량은 한 132만 주 정도였고요. 기술적으로 좀 보면 단기 이동평균선 위에는 걸쳐 있는데 중장기 이동평균선보다는 아직 아래에 있거든요. 그래서 뭐랄까 단기적으로는 반등하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아직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주가 자체보다는 사실 이 주가가 적정한 수준인지, 그러니까 기업 가치에 비해서 이게 싼 건지 비싼 건지가 더 중요할 텐데요.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지표가 PBR, 주가 순자산 비율인데요. 이게 0.48배 수준이에요. 0.48배요. 1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네. PBR이 1보다 낮다는 건 쉽게 말해서 현재 주가가 회사의 장부상 순자산 가치보다도 더 낮게 평가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보통 이걸 대표적인 저평가 지표로 해석하죠. 그리고 PER, 주가 수익 비율은 한 11.5배 정도 수준인데요. 뭐 업종 평균이랑 비교는 해봐야겠지만 이게 절대적으로 아주 높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런데 ROE, 자기자본 이익률을 보면 좀 아쉬운데요. 최근 자료 기준으로는 5.88%로 다소 낮아졌어요. 근데 이게 또 재미있는 게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평균 ROE는 21%가 넘었거든요. 와, 5년 평균은 21%인데 지금은 5%대? 차이가 엄청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엔 정말 돈을 잘 벌었는데 최근에 업황이 안 좋아지면서 수익성이 확 떨어진 거죠. 아무래도 이게 PBR이 낮은 이유 중 하나일 수도 있고요. 아하, 정리하면 재무는 아주 튼튼하고 주가는 장부 가치보다도 싸서 저평가 매력은 있는데 최근에 돈 버는 능력, 즉 수익성이 좀 떨어지면서 ROE 같은 지표는 아쉬운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앞서서 엔디라텍스 세계 1위라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 화학 시장에서 금호석유 화학만의 그런 경쟁력, 뭐라고 봐야 할까요? 네, 몇 가지 강점을 꼽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역시 말씀하신 그 시장 지배력입니다. 엔디라텍스 세계 1위, 점유율이 25%나 되고요. 국내 합성고무 시장 점유율도 한 40%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주력 제품에서 확실한 위치를 잡고 있다는 게 큰 강점이죠. 두 번째는 R&D 역량과 미래 지향성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냥 기존 제품만 파는 게 아니고요. 연구개발 투자를 계속 늘리면서 고부가 가치 제품 개발에 힘쓰고 있어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전기차 타이어용 SSBR이나 배터리 소재인 CNT, 그리고 또 바이오 원료를 쓴 합성고무나 재활용 플라스틱 같은 친환경 소재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도 세웠고요. 오, 전기차 관련 소재나 친환경 소재 개발 이쪽으로 힘을 쓰고 있군요. 당장의 실적보다는 확실히 미래 시장 변화에 좀 발맞춰 가려는 의지가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글로벌 시장 다변화 노력인데요. 예전에는 중국 시장 의존도가 좀 높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인도나 베트남 같은 신흥 시장 쪽으로 수출을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험 분산 차원에서도 중요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술적인 우위도 빼놓을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연속식 생산 공정 같은 기술을 통해서 원가 경쟁력도 높이고 품질 안정성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다 경쟁력이 되는 거죠. 시장 지배력, 미래 기술 투자, 시장 다변화, 생산 기술 우위까지 강점이 꽤 많네요. 특히 어려운 시기에도 미래 먹거리를 위한 투자를 계속한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신사업 투자가 앞으로 금호석유 화학의 성장을 이끌 확실한 동력이 될 수 있을까요? 미래 전망은 좀 어떻게 보세요? 단기적으로 이 신사업들이 당장 주력 사업만큼 커지긴 어렵겠죠. 하지만 장기적인 성장 동력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금호석유 화학은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의 전환을 계속 가속화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범용 제품보다는 SSBR이나 CNT처럼 기술력이 필요한 특수 제품 비중을 늘리려는 거죠. 그리고 친환경 포트폴리오 확대도 아주 중요한 축입니다. 2030년까지 연평균 6% 매출 성장을 목표로 잡았는데 이걸 달성하려면 바이오나 재활용 기반의 지속 가능한 소재 개발이 필수적이거든요. 여기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물론 시장 상황은 여전히 좀 어렵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석유화학 제품 공급 과잉 문제가 계속되고 있고 수요도 좀 둔화돼서 업황 자체가 침체기라는 평가가 많아요. 금호석유화학의 최근 이익 감소도 사실 이것과 관련이 깊죠. 네, 그게 제일 걱정이긴 하죠. 다만 시장이 이제 정점을 지나서 바닥을 다지고 있거나 아주 느리지만 회복 초입에 들어섰다는 그런 시각도 있긴 합니다. 근데 그 회복 속도나 강도는 좀 불확실하죠. 이런 상황에서 금호석유 화학이 향후 5년간 6조 원이라는 정말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어요. 6조 원이요? 와, 시가총액보다 훨씬 큰 돈인데요. 그렇죠. 엄청난 규모입니다. 이 중에 거의 절반, 한 2조 7천억 원 정도를 ESG 관련 사업, 그러니까 친환경 신사업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기존 주력 사업을 더 고도화하는 데 쓰겠다는 거예요. ROE도 2026년에는 7%, 2030년에는 10%까지 다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도 제시했고요.
5년간 6조 원 투자. 정말 어려운 시기에도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가 아주 강하게 느껴지네요. 자, 그럼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딱 정리를 해보죠. 금호석유화학. 어떤 점이 기회이고 또 어떤 점을 리스크로 봐야 할까요? 종합적으로 한번 짚어주시죠. 네, 먼저 기회 요인부터 보겠습니다. 첫째는 앞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재무 안정성이 뛰어나다는 점입니다. 부채 비율 낮고 현금 많고 이게 든든한 버팀목이죠. 둘째, 저평가 매력입니다. PBR이 0.5배도 안 된다는 건 자산 가치 대비 주가가 확실히 낮다는 거니까요. 셋째, 엔비라텍스 같은 일부 제품에서의 글로벌 1위 경쟁력, 즉 시장 지배력입니다. 이게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고요. 넷째,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노력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소재, 친환경 소재 같은 성장성 높은 분야에 R&D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주 환원 정책 강화 의지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이나 소각, 배당 같은 걸 통해서 주주 가치를 높이려고 하고 있고 2026년까지 주주 환원율 40% 목표까지 제시했잖아요. 정리하면 재무 튼튼하고 주가 싸고 잘하는 분야 확실하고 미래 준비도 하고 주주한테도 잘하겠다. 이렇게 들으면 되게 좋아 보이는데요. 네, 기회 요인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 요인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큰 위험은 역시 업황 불확실성이에요. 석유화학 산업이라는 게 경기를 엄청 타잖아요. 지금은 글로벌 공급 과잉에 수요 둔화까지 겹쳐서 업황 자체가 너무 안 좋습니다. 이게 언제 나아질지 모른다는 게 가장 큰 리스크죠. 둘째, 이것 때문에 나타나는 수익성 압박입니다. 최근에 영업이익, 순이익 줄어든 게 이걸 보여주는 거고요. 셋째는 높은 사업 의존도입니다. 매출 대부분이 여전히 석유화학 사업에 몰려 있어서 이쪽이 부진하면 회사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다각화가 좀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고요. 넷째는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 변수들입니다. 유가나 환율이 어떻게 될지, 글로벌 경기가 갑자기 나빠질지, 미중 갈등 같은 지정학적 이슈, 또 환경 규제가 더 강해질 수도 있고요. 이런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최근에 나온 이슈들도 있는데요. 자료를 보면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매도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또 유럽에서 주력 제품 중 하나인 ABS에 반덤핑 관세를 물리기로 했다는 소식도 있었고요. 일부에서는 자사주 소각 배경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거나 주가 하락에 대한 투자자들 불만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단기 차익금 비율 같은 걸 근거로 유동성 위험을 언급하는 시각도 있긴 합니다. 외국인 매도세나 유럽 반덤핑 관세 같은 구체적인 악재도 있군요. 네. 그래서 석유화학 업황 자체의 불확실성이 크고 최근 수익성 하락과는 분명한 위험 요인입니다. 이런 구체적인 악재들도 잘 주시해야 합니다. 정말 기회 요인도 뚜렷하지만 단기적인 불확실성이나 위험 요인도 만만치 않네요. 그냥 싸다는 점만 보고 덥석 투자하기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분기 실적 발표 때 수익성이 좀 개선되는지 아니면 그 6조 원 투자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보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금호석유화학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탄탄한 재무 상태 그리고 특정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려운 업황 속에서 전기차나 친환경 같은 미래를 위한 투자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는 점, 이게 참 인상 깊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글로벌 경기 둔화라든지 공급 과잉 또 여러 규제 같은 위험 요인들도 분명히 안고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더 면밀히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금호석유화학의 미래는 결국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전통적인 석유화학 사업하고 또 미래 성장 동력인 친환경, 고부가치 신사업, 이 둘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점을 잘 찾아서 지속가능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느냐, 여기에 달려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 거대한 화학기업이 지금 얘기하는 녹색 전환, 그린 트랜지션을 성공적으로 이뤄내고 시장의 우려를 딛고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을지, 앞으로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것도 상당히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 기업의 미래를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주제에 대한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